혹시 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별이요? 멀리 보는 게 좋습니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 멀리 본다든지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통의 원인 중에 한 30% 40%는 눈에서 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이 좀 더 침침해진다. 뭐 요즘 그 휴대폰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노안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채팅창에서 많이 하시더군요. 오늘 그래서 비앤빛 안과 원장님이시죠. 김진구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안과 실제 그냥 원래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노안이라는 것은 대개 나이가 한 40대 중반 이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평소에 신문을 잘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또는 모니터를 잘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죠. 40대 중반 이후 때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쉽게 말하면 중년 이후에 야, 인생 종쳤다. 굉장히 많은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시고 사세요. 왜냐면 이제 가까이 보는 건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멀리 보시고 기획하세요.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노안에 접어드니까 아, 참 그런 말이 경솔히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눈의 힘이 약해지죠. 네. 조절력이 약해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노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근시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정시한 원시 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시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 보인 현대인들은 전부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때 안경을 쓰시고 있다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은 자 멀리 볼 때는 근시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근시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겁니다. 안경을 보시면 가까운 게 잘 보이죠. 그럼 이게 노안이냐 아니냐? 이것도 노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을 완벽하게 교정한 후에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약간의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안의 일종입니다. 네. 아니,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실제로 주변 분들 정말 멋있는 정말 그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 네. 이 책을 볼 때 이 돋보기 안경을 쓰면서 이렇게 이 폼이 안 살거든요. 참 그러면서 참 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노안도 치료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그 진행자분 잘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용요법이나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항산화요법 때문에 너무 젊어 보이는 분이 레스토랑 가서 메뉴판을 보는데 갑자기 안 보이고 돋보기를 꺼내서 보죠. 네. 이러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안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분이 오시면은 한 6분에서 7분은 치료가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벌써 이런 수술을,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 노안 수술한 지가 벌써 30년이 돼 가는데 초창기 때는 한 2~3명 정도. 근데 지금은 기법이 발전해서 10분이 오시면 검사를 해서 6분에서 7분은 고쳐드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현재 뭐 옛날에 뭐 엑시모 레이저 수술 또 라식. 라식은 많이 들어봤죠. 라섹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수술을 얘기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안경이나 렌즈 없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 그런 수술의 모든 종류를 얘기합니다. 네. 그 수술과 관련해서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어쨌건 그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세월의 힘을 막을 수 없는 걸로 그냥 자포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노안도?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세월이 가는 거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체력이 보충되듯이 네. 눈도 생활 습관을 잘하면 노안이 뒤로 가거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안과 전문의들은 그 눈이 나빠지는 원인을 가까이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네. 눈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는 자체가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50분을 그러니까 50분을 가까이 집중하면 최소한 10분은 멀리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최근 싱가포르 연구에서 나타난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고 가면은 시력이 안 나빠지는 걸 봅니다. 근데 밀폐된 도시에서 각진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면은 급격히 근시로 나빠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좀 멀리 보는 습관을 들여라. 근데 멀리 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창문 너머 먼 곳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도 먼 곳에 화초를 놓고 화초를 잠시 본다든지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별이요? 네. 아, 진짜 하늘 쳐다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멀리 보는 게 좋습니다. 아. 가을 하늘을 보면서 멀리 본다든지 아, 별 보는 것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무한대를 보는 거죠. 눈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서 눈이 편히 쉬는 겁니다. 아, 그게 그런 효과가 있나요? 이제 쉬게 하는 것이 멀리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데 그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생적으로 눈이 약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가 실생활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되게 이제 신혼 초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특히 이제 시력이 나쁜 두 분이 결혼하시면 제일 큰 걱정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눈이 나쁘지 않느냐, 맞아, 유전이 되냐, 유전되느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출산할 때 한 30% 정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엄마나 아빠가 눈이 나쁠 경우 후천적으로 얻어진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큰 걱정 없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근시가 심해서 눈이 나쁜 분들이 둘이 결혼한다 하면은 저희 안과 전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간 나쁜 근시, 악성 근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기에 눈 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그 눈이라는 것이 시력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1.0이 아니에요. 네. 만 7세가 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도 이렇게 29살, 21살, 19살 되면 키가 성장이 끝나듯이 눈의 성장, 눈도 이렇게 커진다고 보는 거죠. 아,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눈이 두개골이 커지면서 눈도 커지는데 대개 7, 8세 때 1.0이 완성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7, 8세 이전에 즉 4세 때 만일에 시력이 나빠서 아이가 시력 발달을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약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주의 깊게 그걸 관찰해서 발견하면 약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7세 이후에 시력이 발달이 안 된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즉 7세 이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한 번 정도는 안과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사시 검사, 사위 검사, 눈이 똑바로 돼 있는지 입체시 검사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약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력이 발달이 덜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안과 가서 차폐법 또는 이쪽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면은 시력이 그러니까 근시 안경을 높은 도수 쓰고 있더라도 시력은 1.0로 교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약시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안경, 아무리 좋은 렌즈를 끼더라도 1.0이 안 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7세 이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7세 이후에는 가능성이 없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미 나빠진 눈 혹은 그 세월에 의해서 노안이 됐어요. 아니면 뭐 노안이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에 눈이 원래 시력이 약하든가.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안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벗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 이거 한번 쓰면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거 노안이 왔을 때 돋보기 있으면 나 평생 쓰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노안이라는 것은 한 번 쓰면은 매년 한 2년에 한 번씩 도수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낮은 도수의 노안 안경을 쓰고 있다가 40세 중반에 50세가 넘어가면 도수를 올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안 썼으면 도수가 낮은 걸 쓰거나 늦게 썼을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안과 전문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권하냐면은 직업에 따라서 자, 내가 변호사고 숫자를 깨알 같은 글씨를 많이 보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까운 게 안 보인다고 버티고 눈을 찡그리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미간 주름이 생겨서 인상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두통 있나?
뭐 맞아요. 눈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죠. 예, 자꾸. 찌푸리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저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뭔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보다. 예, 또 하나는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통의 원인 중에 한 30% 40%는 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일에 이분이 원천적으로 난시가 많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근시 말고 원시가 계신 분들은요. 실제로 그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보통 분은 길을 걸을 때 그냥 편하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시가 많거나 원시가 있거나 눈이 나쁜 분들은 쌀 한 그 말 정도를 한 말 정도를 등에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할 때는 편하게 가는데 몸이 좀 피곤하면 이게 얼마나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 능률과 자기 인생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밀 직업하는 분, 눈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는 반드시 보조적인 안경을 써라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안과를 간다. 글쎄요, 제 주변 분들만 그런가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시력을 재기 위해서 간다든가 그거 외에는 뭐 눈이 뻑뻑하다 뭐 좀 아프다 이런 거는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르신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 사무실에서 모든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네. 사무실에 근무하면 70% 이상, 그러니까 100명의 그 오피스맨, 오피스걸을 조사해 보면 70% 80%가 건조증을 고생하세요. 그러게 눈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끔 눈이 뻑뻑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 볼 때 이러고 봐요. 아 깜빡거리지 않고. 그렇죠. 아 그리고 밑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할 때는 자주 깜빡여라. 약간 위에 있는 모니터를 봐라. 예, 그렇게 하고 환경. 여기만 해도 굉장히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는데 물을 많이 주셔갖고 제가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이런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집에서 주무실 때 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수건을 적셔갖고 네. 한번 그 거실에 한번 널어놔 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 있죠. 빡빡합니다. 눈도 똑같아요. 그 얼마나 이렇게 그 증발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화초를 키우시면서 계속 습기를 주거나 네. 아니면 가습기를 틀어놓고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고 완화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증이 그러니까 항상 눈이 촉촉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가 되고 빡빡하다라는 거는 아주 좀 레드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건강한 신경을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입이 마르면은 네. 말도 못 해요. 까끌까끌합니다. 아프기까지 해요. 눈은 말을 못 하죠. 눈은 빨갛게 되거나 눈곱이 끼거나 뻑뻑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요. 눈에 모래가루 들었다고 빼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도 나 분명히 여기에 그렇지 모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있던 것 같다. 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취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상처난 부위를 염색하는 염색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참 설득해서 아 이거는 눈에 상처나 모래가루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조해서 뻑뻑해서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네. 이거 사무실에서 서로 윙크해주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오해하기 없게 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십니다. 아,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그렇죠? 네. 네. 사무실에서 서로 눈을 깜빡거려주고. 제가 오죽하면은 그 제가 한참 진료를 열심히 볼 때 네. 하도 그런 분이 많으시니까 스티커를 하나 줬어요. 모니터 옆에 붙이세요. 1분에 20번 이상 깜빡이기. 아, 예, 예.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까? 1분에? 그러니까 수시로 의식적으로 깜빡이 됩니다. 1분이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특히 말이죠. 모니터를 보실 때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봐요. 아, 그렇죠.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잘 깜빡거리는 경우가 좀 이렇게 긴 것 같아. 그래서 블링킹 타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노안을 최대한 방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좋아지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라식, 라섹. 제가 이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식과 라섹은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안경을 보면 이렇게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깎는 느낌이 있는 건데 까만 동자 우리가 볼 때는 까만 동자지만 굉장히 하얗죠. 뒤쪽에 홍채 때문에 색깔로 있어 보이는데 볼록 나온 각막
거기에 안경도수를 깎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초점이 앞에 있는 걸 뒤로 밀어는 수술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모든 원리는 검은 동자 각막을 좀 깎아서 초점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자 그러면 눈이 양파라고 생각하면 그 처음부터 그냥 깎아버리느냐 아니면 양파의 한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깎고 다시 덮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만일에 양파를 처음부터 깎아버리면 살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런 것을 라섹, 엑시머라고 얘기하고요. 속살, 그러니까 껍데기를 한층 벗겨내고 속에서 안경도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놓죠. 그러면 밖에 그 상처가 덮어지기 때문에 덜 아프겠죠. 네. 빠른 회복이 되겠죠. 최근에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런 걸 떠나서 아예 각막의 양파 한 껍질을 드러내진 않아요. 네. 한 2mm 정도만 얇게 뚫어서 거기서 안경도수에 관한 그런 깎아낼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네. 레이저가 깎아서. 그러면 뭐 거의 그날부터 권투해도 되고 수영해도 되고 그래서 그날 저녁만 쉬시고 그다음부터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죠. 지금 저도 라식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한번 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빠지게 되면은 또 깎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막 눈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칼을 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모르는 분들은 되게 그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더군다나 이렇게 누워서 만일에 눈으로 만약에 뭘 갖다 대면 뭐 얼마나 그쵸. 큰 공포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프지도 않고 근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또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더 좋은 수술이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요새는 최신 기법이 발전해서 깎는 양이 정해집니다. 네. 정확한 그 AI나 컴퓨터로 계산해서 이 정도 깎으면은 시력 교정됩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럼 잔여 각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잔여 각막 두께나 잔여 근시가 있을 때 계산을 해서 충분히 시력이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 정도 떨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건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조금 나빠지시면 그때는 보조 안경을 쓰세요. 이렇게 권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라식 그다음에 라섹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노안이 돌아간다?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노안을 교정할 수도 있고요. 노안도 근데 교정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근시,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근시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보면 일반적인 근시와 그다음에 약간 좀 고도 근시, 그다음에 악성 근시, 뭐 그다음에 초고도 근시 또는 병적 근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도수가 높은 분들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렌즈 끼다가 잘못되면 뭐 아주 고통도 심할 뿐더러 안경을 쓰면 시야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전문들이 느끼기에 시력이 많이 나쁜 분들, 그런 분들을 현재 기법으로 수술을 해드리거나 또 가장 요새 최근에 나온 렌즈 섭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수가 너무 높아서 깎는 양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우리가 특수 렌즈를 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그 다음날 오시면요. 얼굴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뭐 눈앞이 항상 침침하고 이렇게 좀 좀 짜증 나잖아요. 좀 까탈스러운 분들은 정말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딱 개운해지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술 그러니까 라식과 라섹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시력교정 수술이 네. 1000명을 했는데 999명이 만족을 하고 한 분이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뭐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한 명 때문에 990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0.001%의 잘못도 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말한 대로 정밀 검사를 60가지 이상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정확히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 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워낙 기법이 발전해서 옛날에 알던 라식, 라섹은 약간 올드 패션이 됐고요. 네. 요새 나오는 스마일 수술, 또 스마일 프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양파를 뭐 자른다, 한 껍질을 벗기고 깎는다가 아니라 아예 그대로 보존하고 속살을 깎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너무 높을 때는 아예 각막에 손을 안 대고 네. 도수를 안경 도수나 렌즈 도수를 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그 뭐랄까 아주 그 정밀 수술로 발전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술을 하지 마시고 먼저 검사를 정확히 해서 그렇죠. 내가 맞는지. 어느 분들 얘기 들어보면 라식을 유행처럼 그냥 나이 대서 아니 눈 침침하니까 라식이나 받아야지 이렇게 아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스마일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일 프로나 아니면 렌삽은 건조증이 덜한데 네. 일반적인 라섹은 건조증이 좀 심해집니다. 2,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수술했는데 갑자기 더 건조해져요.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건조증이 아주 심할 때는 그런 워닝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건조증을 치료하고 수술하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바로 건조증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안과에서도 AI를 적용한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그 진료가 특히 의료 분야에서 AI가 발전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는 사실은 의료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되고 또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그 몇 개 상장하는 AI 의료 회사에 약간 자문역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의사도 피곤하다. 간호사도 짜증이 난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AI나 이런 의료 시스템이나 AI 의사가 나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약간 놓칠 수 있는 것들을 AI 의사가 나를 보조해 주는 거죠. 따뜻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건 4가지 아이템 이상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여기 파라미터가 20개가 있으면 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중에서 중요한 걸 5개, 6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 AI는 내가 보지 못하는 20개, 200개를 보고서 나에게 워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 내가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AI 의사가 그래서 안과에서는 어디가 발전했냐면 우리가 당뇨병성 망막증 우리가 제일 많은 게 현재 당뇨병이지 않습니까? 당뇨병의 첫 증상이 눈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 대사질환은 혈관인데 눈 속에는 혈관이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이 피부에는 혈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혈관을 보고서 이분이 당뇨병 초기다. 아니 고혈압이다. 라는 걸 진단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심장 질환.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나빠서 그 스텐트를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장의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심장 수술을 조용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스타트업 AI 회사는 눈 속에 있는 혈관을 촬영해서 이런 위험도가 80%니까 이거 빨리 정밀 검사하거나 수술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죠. 예측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라는 데는 이제 2가지인데 혈관이 밖으로 드러나서 전신 건강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이징 체인지죠. 노안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노안이라는 걸 정의할 피부가 노안입니까? 머리가 흐리고 노을까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노안이죠. 그때 아마 이제 그런 걸 측정하면서 가장 빠르게 나의 노화 정도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그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하긴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돋보기나 쓰지 뭐 나중에 이러다가.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워낙 수술을 많이 하니까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하는데 워낙 기법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의사한테 갔더니 수술하지 말래요. 이쪽 의사분한테 갔더니 이쪽 의사는 좀 해도 될 것 같아. 또 어느 유명한 의사한테 갔더니 라식이나 라섹이 좋아. 근데 어떤 분한테 갔더니 렌삽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 그런 오랜 한 5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 세컨 오피니언을 AI가 얘기해 주는 거죠. 친절하죠. 그리고 더 발전해서 수술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정도의 시력이 예측될 겁니다도 예측해주고 좀 참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네요. 네.